K마켓에서 마켓 부문 담당하는 최리나입니다. 키프로스 사태. 처음에는 이 키프로스란 나라가 결국 유로존에서 탈퇴를 하면서 디폴트 가는 것 아닌가, 국가 부도 사태 직면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악재였었고, 물론 이제 그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그 구제금융안이 부결이 되면서 통과가 안 돼서 많은 우려를 낳았었죠. 그러다가 새롭게 약간 수정한 구제금융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호재가 되는가 싶었는데 간밤에 또다시 뉴스가 나오면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유로그룹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네덜란드 재무장관께서 유로그룹의 의장을 맡고 계신데요. 키프로스식 구제금융이 다른 나라 타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인터뷰의 발언 한마디가 미친 파장은 상당한데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번에 키프로스 사태에서 예금자로부터 과세를 매긴다는 이제 그 부분이 약간 유하게 조금은 많이 과세를 매기지 않는 고액 예금자, 그러니까 키프로스 은행에 10만 유로 이상 예금을 한 사람들에게 40% 정도 손실을 떠안는 것으로 해결을 지었는데, 다른 국가에 이런 식의 해법이 나온다? 전혀 반기지 않죠. 은행의 구조조정이 다른 나라까지 전이된다면 가장 큰 걱정일 텐데 그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유로그룹 의장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후에 증시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자 대변인이 정말 와전된 거라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그때는 유럽과 뉴욕 증시가 끝난 후였습니다. 좀 미리 얘기하지, 그죠? 예, 유럽 증시 마감 이어서 보시기 이전에 잠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사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뉴스를 다 찾고 또 이해하고 하시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간단하죠? 바로 환율입니다. 저와 함께 유로화 차트를 잠깐 보시죠. 자, 달러 유로가요, 이렇게 유럽 쪽에 문제가 없을 때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면서 잘 올라갑니다. 달러 유로의 경우에요. 근데 유럽 문제가 좋지 않았을 때 이렇게 조금 1.30이라는 이 레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조금 멈추는 듯 했었는데 결국 최근에 여기 레벨이 깨어지고 전일에는 1.29달러까지 밀리고 말았습니다. 향후 유럽 사태가 안 좋게 돌아간다 혹은 좋게 돌아간다를 달러 유로가 얼마나 밀리는지, 혹은 이 정도에서 버티는지, 혹은 빠르게 1.30을 다시 회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셔도 충분히 무리가 없을 겁니다. 모든 판단을 다 해서 한 시장도 이 유로 달러라는 게 확정이 되는데 결국 유로 달러가 밀린다는 건 유럽 사태가 안 좋게 흘러간다는 방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조금 밀릴 수밖에 없었던 유럽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뉴욕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0.4%, 나스닥도 0.3%, 그리고 스탠더드앤푸어스 500도 0.3%. 별로 안 빠졌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장중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니까요. 다우하고 S&P 500 모두요. 근데 이 유로그룹 의장 발언 나오면서 곧바로 하락 전환해버리고 만 겁니다. 아니, 사상 최고치 가려다가 하락했으니 이거를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좋을까요? 유럽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은 더해요. 1.7%까지 올랐었던 프랑스 증시가 1% 이상 빠지면서 끝났으니까 사실 변동폭이 2%가 넘었던 거죠. 아주 가장 큰 음봉이 세계, 독일과 영국, 프랑스 증시에서 모두 출현을 하면서 사실상 유럽 쪽의 낙폭은 미국보다 더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얼마나 타격을 입을까? 또 외국인들은 오늘 얼마나 정리하고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의외의 모습, 좀 괜찮게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를 좀 보시겠는데요. 코스피가 1980선 라인을 거의 회복을 했어요. 지금 이미 5포인트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웬일일까요? 이제 키프로스 악재는 좀 내성이 생겼다는 의미일까요? 잠깐 분봉을 보시겠는데요. 출발 상황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낙폭도 잠깐 깊어서 70선대 초중반까지 들어가는 듯 했었으나 다시금 지금 1980 라인을 회복시켜주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장을 바치는 주체일까요? 수급을 이어서 보고 계신데요. 기관이 5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아주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1980선 아래쪽에서는 그나마 매수세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분기 말이니까 윈도우 드레싱도 해야 되겠죠. 때문에 오늘 기관은 8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고 있긴 한데 외국인이 파는 매도 규모가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외국인이 많이 팔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장 초반이지만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매도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잠깐 제 화면을 좀 이어서 보시겠는데요. 네, 외국인이 오늘 많이 팔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선물을 이렇게 다시 팔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기관이 방어하고 있고요. 잠깐 이 차트를 어제하고 비교해서 잠깐 보시겠는데 외국인이요.
어제 이렇게 4,900억 가까이 샀었다가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선물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는데 매수세가 선물 쪽에서 이어지지 못했다가 어제 다시금 매수가 들어와서 또 한 번 기대를 걸었는데 역시 연거푸 조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요. 하지만 기대를 걸 수 있는 부분은요. 외국인들이 어제 현물을 한 900억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260억. 아직 장이 좀 많이 남아있지만 폐장까지는요. 많이 매도하는 그 매도 물량 자체 강도는 줄어들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네, 코스닥이 오늘 550선 부근 정도 터치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락 반전된 이후에 코스닥은 오히려 힘이 없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1980선 라인이 있다면 들쭉날쭉 했었는데 코스닥은 한 번 꺾이더니 계속 아래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출발은 코스닥이 역시 강했었는데 한 번 밀리고 나서 코스피처럼 이마만큼 올라오는 힘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550선 하회하고 있는데요. 누가 팔고 있을까요? 코스닥은 어제 개인들이 600억 이상 샀었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기관이 역시 이어서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도 아직은 사지 않지만 또 그렇다고 정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오후장에 사기도 하는데 그 부분 잘 보셔야겠고요. 어쨌거나 개인들은 어제 베팅에서 오늘까지 이미 800억 이상 900억 가까이 코스닥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시장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1110원대 하향 테스트를 한번 했었는데 결국 뚫어내지 못했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통과 소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오늘은 키프로스 우려가 다시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추가 하락하면서 1110원 하향 테스트에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 2원 이상 떨어지면서 1118원대도 한번 진입을 하는 모양이었는데요. 최근에 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요. 외국인들의 컴백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흐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얘기는 한번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는요, 오늘 시장의 팁을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특별히 시총 상위주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이어서 보고 팁 설명을 좀 드리죠. 오늘도 삼성전자가 참 강합니다. 얼마죠? 150만 원을 다시 갔습니다. 전일 나흘 만에 급반등하고 삼성전자 150만 원이 오늘 곧바로 추가 상승하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시장이 버티는 이유는 현대차가 2% 넘게 오르면서 22만 원 찾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모비스 그리고 기아차도 이렇게 선전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3만 원이 정말 아주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IT와 자동차가 시장을 잡아주고 의외로 자동차가 개장하고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시장이 크게 안 빠지겠다라고 믿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누가 선전하고 있을까요? 전일에는 이른바 트로이카, 제가 트로이카 덕분에 트로이카주가 오르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과 건설, 특별히 증권주까지 동반 상승세가 보여졌었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기계 업종이 1등이고요. 두 번째로 자동차주가 포함되어 있는 운수장비 섹터가 업종 상승률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계 쪽에서는요, 오늘 중국의 굴삭기 판매 호조 혹은 기대감 때문에 두산인프라코어가 4% 이상대 이렇게 오르면서 기계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돌아가면서 조금 오른다. 근데 낙폭 과대주들이라는 특징도 한번 챙겨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장 팁입니다. 유럽 사태 여파가 최근에 굉장히 컸었죠. 물론 이제 지난주 생각해보면 북한 얘기도 있었고 사이버 테러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별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유럽이라는 새로운 돌발 변수가 와서 시장을 뒤흔들었으니까. 그러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런 재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사줬느냐. 수급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됐는데요. 자, 수급 먼저 기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기관이요. 1980 라인대요. 이때 3월 15일 이따가 차트를 잠깐 보시겠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8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외국인들은 지금 오히려 하루 더 팔기 시작해서 9일 연속 팔고 있는 셈이긴 한데 여기 조금 매도 규모가 줄었다라는 거, 하루 전체 해봐야 순매도 규모가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거. 자,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3월 15일을 한번 보시겠는데 그때가 어느 날인가 하면요. 이때 정도 될 겁니다. 3월 15일, 이때 크게 밀렸었을 때인데 이때가 종가가 1980이었어요. 그러니까 1980, 1940까지 머물렀을 때 이때 기관이 샀었는데 이 레벨에 왔을 때 기관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지금 월말, 분기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 지수도 조금 싸져 있고 하니까 윈도우 드레싱격으로 여러 가지 낙폭과대주를 돌려가면서 하면서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시장을 결국 이끌 만한 세력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돌아와야 되는데 물론 덜 팔고는 있지만 지금 아직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역시 수급을 보고 코스피는 매매해도 늦지 않다라는 똑같은 결론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어제 추격 매수했다면 뭐 급반등에 코스피가 갈 건가 봐. 시장의 무게는 다시 대형주야 그랬는데 오늘 겉보십시오. 다시 한번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내일 또 만약 빠진다면 내일은 그야말로 더 기회가 되겠고, 일단은 매수 타이밍을 빠르게 하는 자는 결국 후회하기 아주 좋은 그런 시장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원달러 환율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지금 상황이 굉장히 외국인들 다시 한번 불러들이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저와 함께 차트를 좀 보시죠. 자, 제가 원달러 환율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번 고점을 찍고 이 고점을 한번 찍고 밀리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주 짧지만 그런 타이밍이 조금은 이렇게 기억자가 만들어지고 있죠. 봉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면 외국인들은 환차손 때문이라도 계속 우리 시장을 외면할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파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어쨌거나 1120원이라는 이 레벨에서 한번 막히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이렇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기가 어렵다는 신호가 외국인들한테 전해지기만 한다면 외국인들은 여러 가지 재반상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환율 측면에서 차익을 보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장을 산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20원대 고점 인식이 확실히 외국인들한테 박히면 좋을 텐데, 과연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하락함으로써 외국인들의 매수를 이끌어낼지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의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죠. 코스피는 여전히 매매 타이밍을 조금 늦추는 것이 좋겠고요. 자, 코스닥은 조금 안 좋은 사인이 있습니다. 역시 차트를 조금 보고 얘기를 이어가야겠네요. 네, 이게 이제 호황마마보다 무섭다는 쌍봉인데요. 더 크게 한번 볼까요? 이 봉우리가 주봉으로 보시면 더 잘 아실 겁니다. 4년 동안 안 깨졌던 라인인데요. 이걸 이번에 깰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좀 밀리고 있죠. 이제 일봉상으로 보면요, 아주 좁혀 보겠습니다. 이 라인대에서 이 정도 요 라인을 넘어줘야 되는데요. 못 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계속 밀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제 이 자리에서 개인들이 600억 넘게 코스닥을 샀습니다. 이번엔 넘어갈 줄 알고. 굉장히 조금 위험하죠. 리스크합니다. 어제 600억 사고 개인들이 지금도 한 200억 넘게 코스닥을 사고 있는데, 이 고점에서 코스닥이 나쁜 건 아니지만 역시 진입이 너무 늦었다,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 지워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러다가 또 개인들 뭐 꼭지에 사, 상투에 잡아 이런 얘기 나올까봐 무섭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에서 종목만 잘 잡으면 괜찮다는 전문가들의 그런 조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얘기가 아마 다음 주 4월 초 되면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윤곽 나오면서 본격화될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결국 뭐 업종별로 이렇게 기계가 다 가고 건설이 다 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종목별로 실적이 좋은 종목만 가는 그런 또 어닝 시즌에 따른 차별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 실적이 좋아야 살아남겠죠. 내 종목 1분기 실적이 되는지, 더 나아가 이제는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지 이걸 같이 참고해야 된다고 하고요. 오늘 특별히 전문가로부터 나왔던 좀 눈길을 끌었던 힌트는요, 연기금이 사는 종목을 좀 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연기금이 5일 연속 지금 매수하고 있긴 한데요. 연기금의 매수 패턴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연기금이 언제부터 들어왔는지 잠깐 보시죠. 자, 연기금이 이때 잠깐 빠졌었고 사실상 3월 아주 초반부터는 계속 샀었습니다. 700억대 매수를 다시 한번 시작한 것이 3월 20일이었는데 역시 레벨이 굉장히 낮았었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자, 3월 20일이면요. 이 정도 라인이 될 텐데요. 이 정도 라인. 3월 20일 1950선, 60선이 깨졌을 때 연기금이 들어왔습니다. 60선부터 연기금이 다시금 매수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어제 종가까지 5거래일 연속 많이 담았던 종목들 순위대로 저희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 순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5일 연속 샀었던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그 다음으로 삼성전기, 그리고 시장이 오를 것인데 베팅하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상품, 그리고 화학주가 아직은 부진하긴 한데 아주 길게 투자하는 연기금 눈에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금호석유와 LG화학, 그리고 6위는 신한지주였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그리고 오늘 또다시 상승을 시작하는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참으십시오. 코스피는 매수를 늦추라고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제 코스닥 갈 거야 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샀다고 안심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조금 비싸게 샀다는 거 인지를 하셔야겠고, 그래도 실적이 좋다면 혹은 연기금까지 산다면
내 종목이 2분기까지 실적에서 자신이 있는 종목이라면 꿋꿋하게 밀어붙여 보십시오. 물론 코스닥이 혹시 쌍봉을 맞아 이번에 또 꺾이면 여러분들의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연동될 수밖에 없겠지만 일시적 조정에 그치고 결국에는 살아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종목을 잘 선점했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뉴스마켓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민간 소비 둔화와 투자 부진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에 전기 대비 0.8% 성장한 데 이어 2분기엔 0.3%, 3분기엔 0% 성장을 기록했고 4분기엔 0.3%로 상승했습니다. 또한 연간 성장률은 2%에 그치며 전년도 성장률 3.7%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수출의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민간 소비가 둔화하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가 부진해 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2,708달러로 257달러 늘어났으며 실질 국민 총소득은 2.6% 증가했습니다. 편의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에 적용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추가로 내릴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벤사의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벤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긁을 때마다 한 건당 수수료로 90원에서 150원씩 가져가며 전체 가맹점 수수료 8조 원에서 벤 수수료는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결제 금액에 상관없이 벤 수수료 금액이 고정돼 있어 편의점과 제과점, 세탁소 등 영세 자영업일수록 카드 수수료에서 벤 수수료 비중이 높은 구조입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 한국개발연구원, 벤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려 벤 수수료 합리화 방안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시민 7명 중 1명 이상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유액은 9,700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서울 주민등록 인구 1,025만 명 중 개인 투자자인 주주는 139만 명으로 13.6%에 달했습니다. 주식 투자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16만 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서초구,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강남 3구의 주식 보유 투자 수는 총 37만 7천 명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습니다. 인구 비율 대비 투자자가 적은 구는 강북구였으며 중랑구, 은평구도 주식 투자 인구 비율이 낮았습니다. 1인당 보유한 주식 가치는 1인당 평균 9,710만 원이었으며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용산구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이 9억 4,880만 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신규 대출자에 대한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금자리론 금리 인하는 지난해 초 처음 실시된 후 이번이 첫 8번째로 지난해 대비 최대 1.3%포인트까지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제한이 없는 기본형 보금자리론 금리는 다음 달부터 연 3.8%에서 4.05%로 낮아집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최저 연 2.8%까지 금리가 인하됩니다. 이어서 오늘의 기업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안랩은 지난 20일 방송금융사를 대상으로 일어난 사이버 테러와 유사한 보안 공격을 막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안랩이 이번에 배포한 프로그램을 통해 PC가 이번 공격에 노출됐는지 여부와 공격 흔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랩은 또 이번 공격이 PC 내부의 부팅 영역을 파괴하는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이 영역을 보호하는 프로그램도 이번 주 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홍선 안랩 대표는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정부를 대상으로 500억 원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보통주 한 주당 11,923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소기업 설비 투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 8월 1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했다며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정부가 예상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기업은행의 정부 지분은 기존보다 0.22%포인트 늘어난 65.35%가 됩니다. 삼성카드의 숫자 시리즈가 출시 1년 반 만에 200만 장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숫자 카드의 편리한 혜택이 널리 알려지면서 고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4, 5월께 200만 장 발급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숫자 카드는 최치훈 삼성카드 사장이 카드업계 1위 등극을 위해 내놓은 회심리 작품으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1부터 7 시리즈 카드를 출시해 고객이 골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가정을 위해 일하는 아내를 위한 여성 전용 적금인 KB 아내사랑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우대율 연 0.2%포인트를 포함해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하며 계약 기간은 1년부터 3년 세정률로 월 300만 원 이내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자기개발 관련 강좌를 수강하거나 자원봉사를 10시간 이상 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고객은 여성 특정 암에 대해 300만 원, 가스 사고 사망 후유 장애 시 최대 1억 원을 보상해주는 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월 26일 뉴스인마켓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